안녕하십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LS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기대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VPS를 활용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이제 품질을 관리했는지 관련 사례에 대해서 이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는 각 회사별로 이제 뭐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프로세스를 구축함에 있어서 조금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품질을 확보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간단하게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이 도구를 활용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 VPS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했는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피플, 인프라라고 해서 크게 이제 세 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업무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리고 이제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같이 코워크를 할지, 그리고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프라를 어떻게 이제 구축할지,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팀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와 이제 기술 문서와 같은 이제 업무를 이제 품질을 높이는데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산에서 이제 업무를 하시게 되면 이제 보안이라든지 관련된 이제 그런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방산망에서 이제 보안된 제한된 그 자원에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개발 활동 환경이 이제 많아지고 이제 시험 평가가 이제 길어짐에 따라서 사회나 이제 필드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망이 분리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를 잘 관리하고 개발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쉽게 개발에 집중할 수가 하는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망 외에서도 이제 인프라를 좀 구축하게 되었고, 그 각각 망에서 이제 쌓여져 있는 신뢰성 데이터들을 VPS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 이제 모아서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VPS를 소개드리면 VPS는 Verification and Validation 뭐 Process Execution 시스템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성 시험에 대한 관리, 그리고 그 기반 문서들을 이제 출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는 그 프로세스에서 저희는 이제 개발 환경 조사를 하다 보면 관련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된 CSCI, CSU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다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전산에 입력을 하고 추후에 나중에 이제 문서를 출력하거나 정부기관에 제출할 때 다 자동으로 출력되도록 이제 처음 환경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구축하는 거는 이제 각 사별로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개발자분들이 항상 이제 시험을 자동화 도구를 시험을 할 때마다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쌓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데이터를 하면서 시험을 하다가 뭐 이슈가 생기든지 아니면 툭 튀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때 이제 저희 팀에서 지원을 하고 기술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가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에서는 폴스 알람을 그 기존에 이제 코드를 각각의 케이스별로 수정을 했을 때 어떻게 폴스 알람을 처리했는지 이제 입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외 처리 결과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각각의 케이스별로 나왔을 때 폴스 알람을 미리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나중에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기술 문서를 자동으로 이제 출력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때 이제 다 같이 모든 내용이 출력돼서 쉽게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뢰성 시험을 하다 보면 이제 소스 코드 형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드웨어 등등 이제 형상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소스 코드는 이제 대부분의 소스 코드 사이즈가 많기 때문에 소스 코드 형상을 확인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스 코드의 형상을 하게 할 때 대부분 이제 책섬을 활용합니다. 근데 이제 책섬을 하면 VPS에서 보통은 SVN이나 기재에 이제 소스 코드를 올려서 거기에 대한 이제 책섬 데이터를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이제 워크스페이스나 그런 데 이제 소스 코드가
다운로드가 되고 그 워크스페이스에서 자동화 도구를 수행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분석이 되면서 자동으로 책섬도 같이 추출이 됩니다. 그럼 그 두 개의 책섬을 비교를 해서 이 소스 코드 형상이 정확한지 이제 같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다 이제 데이터로 쌓여서 나중에 이제 문서를 자동 출력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저희가 개발자들이 직접 수기로 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문서 양식을 작성을 하다 보면 이게 신규 개발인지 아니면 재사용, 재활용인지 아니면 코츠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받은 고츠라든지 그런 거를 다 카테고리를 설정하는데요. 이 제품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다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술 문서 관련된 사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 개발자분들이 이제 많은 문서의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규격화 대상으로 필수 8종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데 특히 SDD를 작성하다 보면 그 5장의 상세 설계 부분에 보면 함수라든지 변수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적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제 소스 코드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뭐 수기로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소스 코드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LOC가 뭐 10만 라인 정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함수랑 변수에 대해서 내용을 수기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받는데요. 이 도구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자동으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대로 함수나 변수 정보를 이제 다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가 이 과제를 시작할 때 항상 개발자분한테 요구하는 건 이 도구를 활용해서 SDD를 작성한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발자분이 처음에 SDD를 작성을 해서 뭐 변수라든지 함수 목록을 쓰고 그 후에 이제 소스 코드가 이제 자꾸 변경이 되면 그 목록을 다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처음부터 이 도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이걸 도구를 쓰라고 요청을 하면 그 다른 점을 다 비교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개발자분이 거부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이 도구를 통해서 그 변수 함수 목록을 다 출력을 하고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업데이트 가는 방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뢰성 시험을 하고 나면 사전 수행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자료를 한번 작성해 신 분이라면 느끼시겠지만 엄청 많은 내용의 그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양식만 보더라도 별지가 지금 잘려서 그러는데 1부터 6 넘어가도록 엄청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 이 시스템에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동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책섬이라든지 파일 리스트라든지 시험 결과라든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 이 양식에 맞춰서 이제 출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비술 문서 매뉴얼을 이제 개정을 하면 신뢰성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개정이 되는데 그 양식을 맞춰서 선택할 수도 있고 매번 이 개정된 양식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즉각 반영해서 이제 원하는 문서를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SPS도 출력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SPS를 작성하다 보면 실행 파일 목록이라든지 프로젝트 파일 목록 같은 그런 수동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이 도구를 통해서 다 자동화를 해서 시간을 많이 절약하는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술 문서 검증입니다. 저희는 이제 방산이다 보니까 과제 기간이 엄청 깁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2년 정도 수행을 하는데 그 중간중간 각 단계별로 뭐 SRS라든지 SDD든지 다양한 8종의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서는 특히 이제 SRS부터 STD까지는 식별자를 부여해서 각 문서별로 다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 문서 검증 기능을 통하면 각 문서의 그 추적성을 다 확인할 수 있고 빠진 내용이 없는지 그거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모든 문서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암호화를 해제를 하고 올리셔야 이 기능이 정상 동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문서나 적합성 검증을 통해서 문서에 대한 이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문서 간 일치성을 검증해서 추적성이 제대로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중에 이제 그 가이드 서식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 너무 심할 정도로 결함을 찾아줘서 가끔은 이제 좀 황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면은 사람이 봐도 알 수도 없는데 줄 하나라든지 아니면 칸 하나까지 다 찾아내서 어떨 때는 저렇게 보신 것처럼 막 1000건 이상 찾아내요. 너무 잘 찾아내는 것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동화 도구라는 거는 정말 쓰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동화 도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좀 알아서 이런 도구가 있다면 개발하는데 활용을 해서 내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내 시간을 줄이고 좀 개발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은 자동화 도구를 선택을 해서 그 도구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서 작성 자동화라든지 이런 결과를 관리해주는 도구를 선택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나는 이제 코딩하러 이제 회사에 입사했는데 문서 작업하는데 너무 힘들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코딩하는데 문서가 이미 코딩하는 내용의 몇 배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좀 문서를 자동화해주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좀 개발자의 업무를 좀 덜어드리고 그 업무를 효율화해서 그 남는 시간만큼 좀 개발하는데 더 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했던 이제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